2022년 3월 10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오늘도 망가다 시간 함께 꾸며주실 분으로 정다빈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빈님 개강하셨잖아요. 네. 요즘 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대학교는 요새 어떻게 무사한가요? 좀비들한테 당하진 않고요. 수업은 그래도 제대로 듣고 있는데 네. 오늘 막 수강 신청했던 강의 하나가 네. 폐강이 돼가지고 왜? 인원이 10명이 안 돼가지고 폐강이 돼서 또 되게 매니악한 수업 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공 수업이었는데 전공인데 왜 폐강이 되지? 잘 안 모르겠어요,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되게 쇼크였어요. 요즘이랑 옛날이랑 다른 그 전공은 필수 과목 아니에요? 전공 필수인데? 필수였는데 그게 올해부터 선택으로 바뀌어가지고 많이 안 듣나 봐요. 아, 교수님 상처받았겠다. 상심이 크신 것 같았어. 아니, 그게 전공인데. 네. 아무도 안 듣는다니까. 슬프다. 저 같은 학생도 있긴 했는데, 10명이 안 돼가지고, 폐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슈는 없어요? 학교, 친구들 오랜만에 새로 만났을 거 아니에요, 다시? 아직 안 갔어요, 학교를. 아, 진짜요? 다음 주 목요일부터 가는데. 왜? 학교가 이제, 개강하기 직전에 코로나 막 10만 명, 20만 명 돼가지고, 네네. 2주는 완전 비대면 하는 걸로 저희 학교는 나서, 네네네.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저는 가요. 하긴 학교는 그게 되게 심하겠다. 네. 그 제재가 있으니까는. 그게 일반적으로 다니는 사람은 이제 난 모르겠다. 그냥 난 열심히 방역수칙 지키고 살면 되니까 내가. 그 동선이 몇 개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대학교는 다르겠다. 이것까지만 질문하고 그냥 넘어가죠. 집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그래도 가는 게 좋아요? 저는 학교가 멀어서 집에서 하는 게 훨씬 좋아요. 만약에 가까우면. 가까우면 가죠. 근데 가는 게 더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무사히, 별일 없이 좀비가 되지 말고 잘 다니시길 바라고, 학업과 망가다 좀 모두 흥하는 이번 학기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만화 클래식이 이제 매주 이제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망가다가 업데이트 되고 있고, 조만간에 다른 다른 코너들도 준비해서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후원과 댓글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망가다가 매주 금요일 아니면 조금 늦으면 토요일 00시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웹툰이나 그래픽 노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코너를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좋아요, 구독하기, 그리고 후원이나 댓글 같은 거, 특히 댓글이 중요해요. 댓글이 굉장히 큰 힘이 되거든요. 저번에 첫 번째 나갔을 때 댓글 달리고 나서 지금 안 달리고 있어서 되게 상심이 큽니다, 제가. 조회수는 잘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라서 여러분 댓글, 이 2,000명이 넘게 듣는데 댓글 한 명 안 남긴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여기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후원과 댓글 꼭 좀 부탁드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망가다 시간에 아라키 히로히코의 키시벨로와는 움직이지 않는다 리뷰하고 소개시켜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예고를 했었어요. 제가 아라키 히로히코란 작가가 물론 인기 있고 유명한 작가지만 저랑 안 맞아서 안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이제 볼만해졌어. 내성이 생겼다. 이래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키시벨로완이 등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 좀 보자. 그 부분 보고 작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다비님께서 저한테 갑자기 그날 이제 방송 녹음 끝나고 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사시면 되냐면요 이러더니 29권에서 41권이었나? 네, 41권인가 42권까지 사라는 거야, 이 부분으로. 그래서 뭐 사라고 하니까 일단 본 사람이 이걸 샀어. 그래서 뭐 키시벨로완이 나오나 보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날 바로 봤는데 29권, 30권, 31권까지 읽었는데 키시벨로완이 안 나와. 그래서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저도 바쁘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또 이번 좀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굴 지지하든 간에 피로도가 큰 주였단 말이야. 그런데 안 나와.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뒤에 나오나 하고 40권, 41권을 다시 봤어. 근데 안 나와, 거기서도.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시벨로완은 29권에서 41권 사이에 34권, 35권에만 나온다.
아니에요. 그 뒤에도 나와요. 그건 제가 못 봤나 봐요. 네. 왜냐면 제가 35권에서 그 챕터가 끝나니까. 분량이 많지는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서 나한테 왜 그러셨는지 이 바쁜 와중에 해명하겠습니다. 키시벨1이 34권이나 35권에 나오니까 우리 키시벨1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만 보세요 이러면 될 건데 왜 나한테 29권부터 읽으라고 했는지 자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보시죠. 해명하겠습니다. 29권부터 제가 읽으라고 한 이유는 일단 주인공이 조스케인데 조스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조타로하고 조셉 3부의 조조하고 2부의 조조가 그 앞에 등장을 한단 말이죠. 네네네. 그래서 4부 조조인 주인공 조스케까지 합쳐가지고 3명의 조조가 만나고 이 조타로나 조셉이 원래 딴 나라 사는데 왜 모리오초까지 오게 되었는지 등등의 이유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부분까지 봐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조조들 빼면 조스케 일행 중에 원래 스탠드 능력자였던 사람이 없잖아요. 자연 발현된 애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탠드 발현이 어떻게 됐는지 그 계기를 설명해주는 앞부분을 읽고 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처음부터 로한이 한 34권, 35권에 나오니까 거기까지 읽어보자 하고 제안을 했는데 대선이 있는 거를 약간 까먹고 요번에 또 하필이면 대선이 너무 박빙이라 박빙이었어요. 새벽까지 보다가 보니까 제가 그래서 원고를 좀 늦게 넘겨드렸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거는 근데 되게 그 키시벨 로한이 안 나와서 왜 안 나오지 이러면서 좀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왜 그 저한테 보라고 했는지는 좀 알 수 있었던 게 29권에 보니까 전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안 봤거든요. 예전에 어디 한 챕터를 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겠고 나랑 안 맞아. 하여튼 이런 상태였는데 여기 보면 주인공들이 다 어쨌든 줄여서 조조잖아. 다들 조조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4부 파트 4, 파트 4, 4부로 넘어올 때 그거에 앞에 있었던 내용들을 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보들을 29권 시작될 때 좀 많이 남겨줘요. 스탠드가 뭐고 너희 아버지죠. 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래서 29권부터 보면은 그래도 앞에 거 안 보더라도 대충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면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생기더라고요. 정보가. 그래서 29권부터 보라고 하는 거라서 납득은 했지만 그래도 키시벨로한은 34권까지 나오지 않았다. 내 속으로 생각했지. 생각해보니까 29권, 30권 보고 34권으로 뛰어도 되는 거잖아, 이거. 어차피 계속 옴니버스식이니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어쨌든 덕분에 35권까지 재밌게 읽었고요. 그리고, 좀 스스로 느꼈어. 내가 많이 받아들일 정도로 유해졌구나, 사람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원래 엄청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아라키 히로히코가 1987년부터 연재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올해가 35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그 홈페이지 사이트가 있어. 혹시 아세요? 어떤 사이트지? 웹사이트. 몰라요. 몰라요? 자료 조사하다가 알게 된 건데, 조조의 기묘한 모험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공식적으로 뭔가 자료를 올려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 끝나고 들어가 봐야겠다. 거기 갔더니 딱 첫 페이지에 올해 35주년이라고 조조 매거진이라는 스페셜 매거진을 출간한대요. 그 안에 이제 우리가 다뤘던 키시벨 로한은 움직이지 않는다에도 신작 에피소드가 들어가 있고, 뭐 다양한 그 작품에 나왔던 단편들에 나왔던 주인공들에 대한 신작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스페셜 매거진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당연히 한국에는 이제 나오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쵸. 근데 이게 여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 제가 알기로는 130권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키시벨 로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파트 4, 그러니까 전체 내용이 엄청 긴 대서사신데 그 중에 네 번째 파트인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 그 속에서도 키시벨 로한이 등장하는 파트를 얘기해 볼 건데 솔직히 이거 저는 작품 다 본 건 아니잖아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그래서 내용을 제가 정리하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솔직히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렇게 마치 조조의 130편을 다 읽으듯이 얘기할 수는 있어.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다비님이 한국에 나와 있는 작품 정발되어 있는 건 다 읽으셨으니까 이 작품의 뼈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은 일단 1대 초대 조조인 조나단 조스타하고 그 조나단의 모든 거를 빼앗으려고 하는 디오의 악연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조스타 가문하고 디오
더 나아가서는 디오가 남긴 또 다른 악의 세력과 이 조스타 가문이 싸우는 이야기가 큰 토대고요. 오늘 다룰 4부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는 2부 조조인 조셉 조스타의 혼외의 자식인 히가시카타 조스케가 주인공이고 그 조스케의 일행이 일본의 모리오토라는 마을에서 기묘한 스탠드 능력자들과 실종 살인 사건이 막 계속 늘어나가지고 이게 왜 늘어났느냐,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그거를 파헤쳐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기 많다 보니까 이게 명성 인기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이 작품을 처음 보는 거였거든, 조조의 기묘한 몸을. 근데 이 4부의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다를 보면서 키시베 로아는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느꼈던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것도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가겠구나 생각했는데 역시 비슷한 느낌으로 흘러간다. 전혀 예측 불허한 전개랑, 그리고 작가가 뭔가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우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막 우기는데 이게 내가 이래서 젊었을 때 못 받아들였지 했던 건데 보고 있으면 막 이해가 돼. 작가가 막 우기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막 이해가 되면서 참 잘 만든 만화다. 진짜 잘 만든 만화다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다비님은 이 4부 전체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 이 4부가 다른 부들하고는 달리 여행하거나 뭐 어디를 찾아가는 형식으로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모리오토라는 고향 안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스탠드 유저들이 찾아오거나 그 사람들을 이 조스케네가 찾아가는 것보다는 이 스탠드 유저들끼리 모리오토 안에서 만나는 부라고 하면 적절할 것 같거든요. 그쵸, 얘를 만나고 이것저것 파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다, 의혹이 있다. 그래서 그걸 또 파헤치니까 이번에는 이게 또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뒤로 갈수록 이 조스케네가 모리오토에 왜 이렇게 스탠드 능력자가 많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지에 점점 근접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 배경이 다른 부들보다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마을 하나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과정이 다른 부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상당히 일상적인 모습하고 같이 그려져요. 조스케네가 막 학교에 가고 집에서 밥 먹고 쇼핑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는데 그 모리오토라는 마을 설정을 잘 활용해서 디오 온 곳, 안젤로 바위 이런 랜드마크들을 여기저기 뿌려가지고 몰입도를 더하는 점도 되게 좋고 저는 볼 때마다 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역대 나온 것 중에 제일 귀여운 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 키시베 로아는 움직이지 않는다를 보고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탠드라는 그 만화에서는 스탠드를 쓰는 애가 그 요리사랑 키시베 로아밖에 없잖아요, 거의.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생각했는데 이 파트 4를 보는데 다 스탠드 매 챕터마다 스탠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는, 거의 명탐정 코난처럼 매 스테이지마다.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건 아닌데 되게 당황스러운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볼 때마다 근데 아는 록밴드들 이름이나 제목 같은 거 달고 나오는데 되게 뭐랄까 이상해. 뭔가 진짜 기묘한 느낌을 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근데 그런 스테이지들이 되게 기발하고 좋은데 되게 또 길게 끌지 않아. 그리고 그 스테이지 끝나면 걔는 그냥 끝이야. 그 스테이지 안에서 딱 끝내버리고 분위기가 딱 리셋되고 다음 챕터 넘어가면 또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스탠드 가지고 있는 애랑 또 싸우고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이 흘러가고, 그리고 항상 이 작품에서 좀 느꼈던 건데 빌런들이 다음 편 되면 갑자기 주인공들의 친구가 돼서 나와요. 4부가 특히 그래요. 4부만 그런 것 같은데 거의. 그래요? 제가 한정 제가 안 봐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는 항상 되게 극악무도한 짓을 했는데 그 다음 편 되면은 갑자기 서로 같이 밥 먹고 같이 어디 여행 가고 있고 같이 저 집은 뭐지? 이러면서 막 같이 들어가 볼까 이러고 있고. 그래서 역시 뭔가 좀 당황스럽다 이런 생각들은 좀 많이 들긴 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이번 4부는. 이 스탠드 능력자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읽은 파트에서 그 이유가 아직 안 나와서 아무래도 조절을 한 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부분부터 사부가 진짜 재밌어지거든요. 그건 이제 30 조용히 살고 싶은 분이 나와요. 그분이 나오면서부터 재밌어지는데. 그건 36권부터 이제 뒤에 가면 나오는 건가요? 네, 뒤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나오기. 다음 주도 하지 뭐 재밌으면. 네. 그리고 4부는 다른 파트, 다른 부들하고의 연계가 되게 좋은 부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2부 조조하고 3부 조조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다이아몬드는 부서지지 않는 소제목이나 여러 스탠드 배틀 구성 같은 게 네. 이전의 부, 3부나 이후의 부, 5부를 같이 떠올리게 하는 면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다 읽은 사람만 알고 말을 하면 그 자체로 스포일러가 크게 되는 게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설명을 자세하게는 못하겠지만 그렇거든요. 그래서 완독한 사람은 이 한 장면을 보면 3가지 포인트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다는 점이 조조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야, 앞에 1권부터 다시 다 사서 봐야 돼? 그러면 좋은데. 나 이번 주에 베르세르크도 샀어요. 10몇만 원 주고 그냥 날아가는데. 천천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저는 4부만 봤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뭔가 네. 연결되는지, 딱 그 매니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런 것들이 그쵸. 4부에 많다는 네. 거죠. 또 궁금하면 못 참는데? 애니로 보셔도 괜찮은. 그러니까 이거. 애니 넷플릭스 다 있잖아요. 네, 넷플릭스에 있고, 그 키시베 뒤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키시베로 하는 움직이지 않는데 애니가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에 말했던 애니로 봤다는 거, 그 달리기 하는 거, 러닝머신. 그래서 까먹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사하다 보니까 다 있더라고. 네. 다음부터는 옆에 작업할 때 옆에 틀어놓고 한번 봐볼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저는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니까 뭔가 그래도 네.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나오나? 얘들은 왜 교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나? 이게 교복인 건가? 아니면 교복 계속 이상한 배지 같은 거 달고 있잖아, 주인공 주조들이. 그래서 네. 뭔가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이랬었는데 어제 근데 되게 재밌긴 재밌었어요. 왜냐면 아까 네. 얘기했던 그것 때문에 질질 끌지 않아. 그 스탠드가 깔끔하게 치는 네, 딱 그 스테이지에 끝나고 다음은 넘어갔을 땐 그 스탠드가 아까우면 내 생각에는 그 빌런을 친구로 만든 것 같아. 네. 그리고 얘는 그냥 한 번에 죽이면 되겠다. 이런 애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것 같고. 네. 근데 이 다비님은 이번 4부 안에서 보면서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어요? 보면서? 저는 일단 본데까지 중에서는 야마기시 유카코는 사랑을 한다라는 에피소드 되게 좋아하는데 네네. 유카코의 스탠드, 머리카락 스탠드의 러브 디럭스가 되게 호러해요. 이 머리카락, 긴 머리카락의 현란한 이미지도 그런데 일단 유저인 야마기시 유카코의 성격이 호러해요. 그 에코즈의 공격을 받고 네네. 이 백발이 되잖아요. 네네. 그런 게 되게 호러틱하고 그래서 되게 재밌고 좋아하는 부인데 사실 유카코가 처음에 되게 바보 같은 그 코이치를 왜 좋아하게 되었을까 본인 입으로 설명을 해줬는데도 잘 모르겠다. 그 점은 있었죠. 간단히 얘기하면 퀸카가 빵샷을 좋아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 아라키 히로이코 작품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 그러면 힘들죠. 이유 같은 거 없어. 그냥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그런 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되게 여성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이쁘고 남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타입인데 속은 되게 내성적이고 이런 사람이라서 반대로 되게 찐따 같은 친구 있잖아. 그런 친구들 막 좋아하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 저는 들은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한테. 아주 가끔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그거는 그럴 수 있어라고 그럴 수 있지. 넘어가 이러면서 저는 봤었는데 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유카코의 약간 섬뜩섬뜩한 지점이 미저리 같은 거잖아. 그런 지점들 좀 있긴 했었어요. 저는 이 야마기시 유카코는 사랑을 한다 에피소드가 진짜 좋은 게 네네. 마지막 장면 때문이거든요. 마지막에 뭐였지? 코이치가 진짜 별 짓을 다 당하잖아요. 이상한 거 먹고 하고 지옥에 특훈하는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되게 별로 잘 못 봤던 시험을 끝에 가서 100점을 맞는 게 나와요. 그래서 코이치가 그거를 그 시험지를 갖고 이거 되게 복잡한 기분이다라고 말하는데 그걸 보니까 약간 이상한 쾌감 같은 게 느껴져가지고 무슨 처음에 쾌감? 되게 보면 기분 좋던데요. 그래? 그래서 이걸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좀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어느 날 퀸카가 빵셔틀을 불렀어. 카페로 불러내서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빵 셔틀은 이거 뭐지 이러면서 그냥 질질 끌려다닐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네, 이 킹카인 친구가 내가 널 좋아하고 같이 있고 싶은데 그렇게 되려면 너가 내 옆에서 계속 성장을 해야 돼. 내가 널 성장을 시켜줄게. 시험도 잘 보게 하고 싸움도 잘하게 하고 되게 남자답게 이 워딩이 그런 워딩이에요. 그냥 널 네, 사부가 되게 옛날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진짜 남자답게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이 빵 셔틀을 막 가둬놓고 고문하고 이상한 거 먹이고 네. 이러면서 막 시험을 보게 하고 막 그러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빵 셔틀이 그거를 벗어나려고 자기 스탠드를 막 개발하고 발전되고 막 이러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결국에는 그 킹카인 유카코의 곁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 공부 못하던 애가 갑자기 100점을 맞은 거야 마지막에. 그래서 이거 뭐지 걔가 그렇게 날 가둬놓고 한 게 효과가 있는 거잖아 지금. 네. 그것 때문에 되게 막 이러는 그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 건데 그게 보면서 뭐가 신난다는 거지 그게? 저는 사실 코이치가 뒤로 갈수록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해요 네. 코이치가. 네. 근데 이 코이치라는 캐릭터랑 유카코가 계속 엮이기도 하고 얘가 성장을 하기도 하는데 그 기틀에 이 유카코의 학대 지옥의 특훈 네. 이게 있다는 게 너무 이상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서 네. 그 생각해서 솔직히 이제 다비님이랑의 다른 생각이 좀 들었던 게 왜냐면 저는 네. 그래도 나이가 좀 더 있잖아 많잖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히로세 코이치라는 애가 말 그대로 전형적인 빵 셔틀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유카코가 처음에 자기를 카페로 불러냈을 때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거야. 자기가 이미 다 지고 있어. 나를 왜 불러냈을까? 근데 내가 도움이 되려나? 숙제 노트 같은 거 보여달라 그러면 나는 성적도 별로고 글씨도 지저분한데. 그리고 이 대사가 너무 웃겨서 돈이라면 1000엔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해줄 수 있겠지만 뭐 주번 바꿔달라는 건가? 막 이런 말을 하는데 난 그 돈이라면 1000엔 정도는 이게 일본 돈이니까 10,000원 정도죠. 네, 10,000원이. 10,000원 정도는 내가 그냥 줄 수 있는데, 왜냐면 자기는 빵 셔틀이니까. 그런 대사 나오는데, 난 그것부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그냥. 이 상황 네.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그, 유카코란 애가, 이 작가가 딱 그 설정상 되게 이쁜 애인 것처럼 설정해 놓은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작품 내에서 계속 얘가 이쁜 척을 해, 얼굴이. 그러니까 그냥 미학적으로 이쁘다 이게 아니고 얼굴을 일부러 작가가 얘는 이쁜 애야? 이렇게 보여주려고 막 보여주는 표정과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가 뭐 섬뜩하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되게 너무 웃긴 거야, 웃기다. 그냥. 그래서 저는 웃기다 이런 생각으로 받고 마지막에 100점 맞는 것도 그냥 해프닝? 웃긴 해프닝이다. 이런 식으로 좀 넘어갔었는데. 사실 이게 코이치가 여기선 되게 찌질했는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뒤로 갈수록 계속 성장을 거듭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 사부의 또 다른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코이치란 친구가 처음에는 제가 계속 이 워딩 쓰는데 정말 전형적인 빵샷처럼 나오다가 스탠드를 깨닫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나중에 점점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바뀌죠. 네. 이게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그래요? 아무래도 진짜 조절을 한 줄 더 해야 되겠는데. 괜찮죠? 한 줄 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나한테 이걸 다 보라고. 이왕 보는 거. 알겠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작가님은 혹시 그러면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에피소드 또 있었나요? 저는 자물쇠 나오는 거. 마음의 자물쇠. 네. 제목이 각각 걔 이름인데 히로세 코이치인가 하는 그 에피소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런 스탠드를 쓴 애가 나온 거야. 이게 상대방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어서 곧 그거 죄의식을 느끼게 만들면 갑자기 가슴에 자물쇠가 생겨요. 그런데 이 캐릭터한테 죄의식을 점점 크게 느끼게 만들면 점점 그 고통 때문에 점점 자물쇠가 가슴팍에서 커져. 무거워 진짜. 그런데 이게 이 컨셉은 너무 좋은데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하잖아.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그냥 작품에 그냥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죄의식을 느낄 때마다 자물쇠가 진짜 여러분 진짜 그냥 커져요. 가슴에서 갑자기 자물쇠가 뿅 생겨가지고 그게 점점 커지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이 작가는 그냥 쓰는 거야. 쓰는데 그걸 보면서도 되게 수긍이 가거의 딱 표현적으로 알잖아요. 저 사람 죄의식이 커졌구나 지금 상황이. 그런 거 때문에 되게 재밌었고 그 에피소드가.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이제 히로세 코이치의 집에 갔더니
엄마랑 그리고 누나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 만화에 나오는 여성들은 다 전신 모습 전신샷이 나올 때, 갑자기 무슨 패션 디자인 일러스트북이 나오는 어디 보면 모델 같은 그런 그림 있잖아요. 동세도 똑같아. 그런 걸로 갑자기 바뀌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서 이 사람 되게 막 그리는구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 막 그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냥 거기 그 장면에 그 여성이 서 있는 장면을 그리는 건데 거기에 그 모델 피스로 해서 일부러 그려요. 그리고 매번 그림마다 비율도 다 바뀌어.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 작가 되게 이렇게 막 그리는데 그 맛에 보는 만한 것 같다. 정말 대책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지점도 저는 같이 확 오다 보니까 이 재물세 나오는 이 에피소드가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아라키가 아까 말했던 약간 패션 모델 같은 것도 그렇고 주인공하고 약간 빌런 캐릭터들의 네. 외모 차이가 심한 경우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 악역들을 최종 보스급은 그래도 다 잘생겼는데 최종 보스급 빼면 진짜 못생기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4부는 그래도 양호한 편인데 5부 빌런들 중에 진짜 여기랑은 비교도 안 되게 무섭게 생긴 애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4부는 내용이 아무래도 비교적 귀여운 편이니까 그런 악당들 중에서도 아까 말하셨던 것처럼 조스케네한테 한 방 얻어맞고 이제 정신 차려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뭐 빵셔틀 다른 애 빵셔틀 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부에서는 거의 죽거나 리타이어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근데 애들 딱 진지한 표정 했을 때 네. 약간 혹시 만화 원펀맨 보셨어요? 네. 원펀맨이 킹이랑 똑같이 생겼지 않았어요? 애들이 뭔가 진지해지면 다 표정이 다 킹이야, 킹. 그 킹이랑 닮은 애도 여기 작품에도 나오고. 네. 근데 되게, 뭔가 이게 재밌긴 했어요.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서 되게 재밌었고, 그냥, 아라키 히로히코 작품이니까 이해가 되는, 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개성들이 많이 묻어나서, 되게 재밌긴 했는데, 이게 벌써 몇 분이나 했냐? 벌써 30분을 했는데, 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 원래 키시베로완 네, 맞아요. 키시베로완. 그 키시베로완이 작품 안에 등장하기 때문에 이 4부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 얘기를 30분 지나도록 못 하고 있어서 잠깐 쉬고 와서 이번엔 키시베로완이 등장하는 만화가 집에 놀러 가자 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잠시 쉬고 돌아왔습니다. 여담이긴 한데, 우리 원래 키시베로완 얘기를 할 건데, 근데 키시베로완 움직이지 않는다에 나왔던 미러 해안이라는 에피소드 네. 있잖아요. 거기 나왔던 요리사가 이름이 토니오. 토니오가 여기 나오더라고, 이 작품에도. 근데 되게 반가웠어. 되게 신기한 애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네. 애들 막 나오다가 갑자기 뭔가 아는 애가 나온 거야. 근데 얼굴이 좀 다르게 생겼어. 작화가 되게 키시베로완 에피소드하고 이 4부 연재했던 시간하고 텀이 되게 길어가지고 그렇구나. 아마 작화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되게 근데 옷에 붙어있는 배지나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네. 알긴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 조조에서는 이탈리아 요리를 먹으러 가자라는 에피소드가 네. 나오더라고요. 이탈리아 요리를 먹으러 가자에는 이제 말하신 대로 토니오의 스탠드 펄잼이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라서 네. 키시베로완은 움직이지 않는다에서는 로한의 눈이 잠깐 약간 까디집어지는 그런 이미지만 나오는데 이 에피소드에서는 펄잼의 효과로 오쿠야스 온몸의 기관들이 약간 회복되는 과정이 더 세밀하고 징그럽게 그려져서 되게 재밌었고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보면 오쿠야스 목소리가 되게 괴팍하거든요. 그런 괴팍한데 막 맛있어 하는 게 되게 연기를 잘해서 그래요? 그래서 애니로 보면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 이 작품은 딱 등장했을 때 우리는 이제 키시베로와는 움직이지 않는다를 봤으니까 네. 이 요리사에 대한 어떤 애정이 있잖아. 근데 이 처음 보면 굉장히 빌런처럼 등장하잖아요. 맞아요. 계속 음식 먹는데 째려보고 있고 제가 제대로 먹나? 왜 안 먹지? 이런 표정을 막 쳐다보이고 혼자 요리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들어가서 안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뭐야 여기서는 악역으로 나오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뒤에 보다 보니까 정말 먹으면 건강해지는 그런 요리를 만들어서 내기는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이 작품에 나오는 캐릭터들 다 표정 이런 것들이 되게 뭐랄까 진지했다가 굉장히 풀렸다가 하는 그 표정들이 뭔가 이 작품을 독자들이 더 빠져들게 만드는 뭔가 좋은 동력인 것 같아요.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 토니오라는 요리사가 무조건 빌런이고 오쿠야스 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니라서 진짜 황당했고 이 조조 캐릭터들이 자기가 이제 이거 상황이 뭔가 이상하다,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면 그 순간부터 엄청 오버를 하잖아요. 오버를 해서 오버를 해서 경계를 하고 오버해서 말하고 표정 커지고 막 그런 게 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 토니오가 나오는 이탈리아 요리를 먹으러 가자라는 에피소드에서 특히 그 조조 특유의 오버가 적절하게 활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이 사람 나오는 게 반가웠고 그리고 우리한테 주인공은 조조가 아니지 우리의 키시베 로안이 등장하는 만화가 집에 놀러 가자 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어쩌다 보니까 이 마을에 만화가가 살고 있어.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가서 거기에 살고 있는 만화가가 초인류 인기 만화가 키시베 로안인 거야. 그래서 이 키시베 로안의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자료 조사라는 명목으로 이 사람들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저는 키시베 로안 움직이지 않는다 단편집이랑 좀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스탠드인 헤븐즈 도어 이거 쓰는 것도 약간 달라. 느낌이 달라. 뭔가 기분이 나빠.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작가가 요거 만들 때까지는 키시베 로안을 그렇게 주인공으로 쓸 생각이 없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는 보면서. 원래 이 헤븐즈 도어라는 스탠드는 로한이 그린 원고를 눈으로 먼저 보고 그거를 봤을 때 상성이 맞는 사람한테만 발현되는 스탠드였는데 그러니까. 얘는 원고를 들고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조스케네랑 한번 싸운 이후로 이 로한의 정신이 성장을 해서 그냥 헤븐즈 도어 하면 아무한테나 그냥 쓱쓱 열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되게 웃기고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처음 등장하는 에피소드이니만큼 그 펄잼 때도 그랬던 것처럼 사람이 이 책으로 풀리는 이미지도 다른 에피소드에서 나오는 것보다 되게 섬세하게 보여줘서 그거를 보는 재미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 에피소드를 한번 보면 이 키시베 로안이 또라이구나 하는 게 확 와닿잖아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작가 자신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로한이 뭐 이상한 짓을 좀 해도 그치 쟤 원래 좀 이상한 애였지 하고 비교적 수용이 잘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등장 에피소드인데 그죠. 저는 이게 유카코가 등장하는 야마기시 유카코는 사랑을 한다 에피소드하고 쌍벽을 이루는 박력 있는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문 열 때 딱 문고리 손 잡는 장면. 약간 얼굴 귀신처럼 나오고. 근데 이 에피소드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로한 성격이 이상한 게 주간지 소년 만화를 어시스트도 없이 나흘 만에 그리니까 성격이 그 모양이 되는 거 아니냐. 인데 작가인 아라키가 실제로 조조를 이거랑 비슷하게 연재를 한 걸로 알아요. 어시는 있겠지만 7부 전까지였나 6부 전까지였나 이 주간지 소녀 점프에서 연재를 하면서 진짜 계획적으로 만화를 그려가지고 자기 일주일 중에 휴일을 꼭 만들었다고 하는 걸 듣고 맞다니까 키시베 로안 자기야 내가 봤을 때. 그리고 이 로한의 스탠드도 헤븐즈 도어가 스탠드이긴 한데 보면 이 사람이 키시베 로안은 움직이지 않는다. 외전에서는 뭐 드리핑 기법으로 사인해 주는데 여기서는 잉크를 수리검처럼 날려서 채색을 하잖아요. 원고를. 그런 것도 일종의 스탠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설정상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자신이니까 난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하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 작품 보면서 첫 등장씬 아까 인상 깊었다 했는데, 나는 키시벨로한 움직이는데 단편을 먼저 보고 봤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다른 거야. 근데 얼굴은 다른데 액세서리가 똑같아. 그래서 손관 열면서, 뭐야, 얘야? 이러면서 봤거든요. 왜냐하면 그 단편집에서는 되게 날렵하게 생겼잖아. 되게 날렵하고 힙하게 생겼는데, 여기서는 뭐랄까, 좀 되게 두껍고, 사람 자체가 두꺼워. 입술부터 두껍고, 몸선도 두껍고, 그래서 되게 아저씨 느낌 나거든요. 뒤로 갈수록 잘생겨져요. 그러니까. 옷도 보면 로한만 혼자서 몇 벌씩 갈아입거든요. 아, 진짜요? 그래서 그걸 보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자기네, 자기야. 진짜 혼자만 갈아입어요. 작가 자기야,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 지점 보면서, 이게 점점 자기를 미화시키고 있구나, 작품 속에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조조의 기묘한 모험에서 한 번 나오고 오랫동안 있다가 갑자기 키시벨 로한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그 단편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이 옴니버스식으로라도 딴 데서 연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서 좀 이 작가가 진짜 잘한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작품성이 아까 인물들 중에서 빌런이었는데 갑자기 동료가 되거나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그 캐릭터마다 뭔가 드라마라고 할까요? 그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이야기, 드라마 이런 것들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쌓아놨을 때 그 인물을 또다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작가가 그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래서 빌런들도, 그러니까 물론 엄청 최강의 마지막 보스인 빌런은 안 그렇지만 잠깐 나왔던 아까 그 자물쇠 그 편도 빵셔틀 누나 괴롭히던 애를 갑자기 빵셔틀로 만들어버리잖아. 다음 편 되면은. 그런 것처럼. 근데 이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그 드라마를 되게 잘 만들어서 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키시벨 로한은 그 중에서도 작가가 뭔가 애정하게 되는 거야. 왜? 자기를. 닮았으니까. 자기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에피소드 보면서 참 인물 구성을 잘 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것도 이 작가의 엄청난 능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연재 꾸준히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다비님 저는 이 4부만 봤지만 다비님 조조의 기묘한 모험 나온 거 다 보신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각 파트마다 에피소드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서로 아까 얘기했듯이 복선 연결되는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좀 보시면서 남다르게 드시는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저랑 달리. 저는 일단 에피소드를 읽을 때마다 그 한 에피소드에서 다른 에피소드로 넘어갈 때마다 우선 느끼는 거는 작가가 소제목을 너무 잘 짓는다. 이 소제목이 만화가 잘 지어요. 만화가 집에 놀러 갔자 야마기시 유카코는 사랑을 한다. 이거는 되게 귀여운 소제목인데 이거는 사부의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한 거고 다른 부의 소제목 같은 걸 보면 되게 멋진 거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귀엽고 멋진 소제목을 보면서 거기 따라올 내용을 나름대로 유출을 하는 게 조조를 처음 읽었을 때는 그런 거를 묘미로 느꼈고 지금은 아무래도 스탠드 능력이라는 거에 집중하면서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스탠드의 약간 락밴드 이름이나 능력 그리고 스탠드가 인간형인 것도 있고 인간형이 아닌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어떻게 매치가 되는지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스탠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재밌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보면서 계속 그 생각했어요. 이렇게 만드니까 사람들이 꾸준히 좋아하는구나. 되게 직관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고, 제목도 듣고 보니까 저는 제목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이요? 네, 조조의 기묘한 모험 듣고 그 제목도 이상하고, 그 안에 들은 소제목들도 다 뭔가 이상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 그 자물쇠, 진짜 죄의식들 자물쇠 가슴에 막 생기는 것처럼, 이 작가는 되게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표현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제목들도 보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를 딱 제목으로 다 짓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주인공이 될 누구는 뭐뭐 하지 않는다. 누구는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다 그 내용인 거잖아. 네. 그 내용들을 딱딱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는 이제 키시벨 로한의 스탠드밖에 거의 안 나왔으니까 그 펄잼 말고는 근데 펄잼도 밴드 이름인 거 아세요? 네, 다 밴드 이름이죠. 어쨌든 그런데
이번에는 좀 스탠드들이 많이 나왔어요. 엄청 많이 나왔죠. 근데 저는 여전히 헤븐즈 도어가 최고인 것 같아. 왜냐하면 작가 자신이 그거기 때문에 자기를 제일 좋은 걸 준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 그중에서 혹시 뭐 좀 마음에 드는 거 뭔가 이번엔 좀 이게 난 제일 좋은 것 같아라는 거 가지고 싶은 거? 일단 읽은 부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스탠드는 조스케 주인공인 조스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가 제일 저는 탐나고 일단 생긴 게 되게 귀엽고 색깔 배치도 귀엽고 이 회복 능력을 가진 스탠드잖아요. 그죠. 그 스탠드 중에 유일하게 안 아프게 치유되는 스탠드라서 뭐 토니오의 펄점 같은 거는 딱 봐도 아프고 다 빠지잖아. 이빨 다 빠지고 그리고 오브 조조인 조르노의 스탠드도 회복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고통이 수반이 돼요. 근데 이 크레이지 다이아몬드만 안 아프게 고쳐져가지고 이게 진짜 탐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작품 잠깐 들으시는 분들의 설명을 드리자면 막 조조랑 싸우잖아. 싸우다가 누구를 한 대 팍 쳤어. 근데 얼굴이 엄청 일그러져요. 막 뚫리고 막 칼로 찔린 것처럼 뚫리는데 그게 조금 있으면 다시 원상복귀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스탠드를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 거가 되게 좋았고 그리고 또 만화적으로 재밌다고 생각한 스탠드는 소리를 사람 몸에 울려 퍼지게 하거나 실제 에너지로 변환할 수 있는 코이치의 에코즈하고 저도 로한의 키시베 로한의 헤븐즈 도어는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 에코즈는 그 작가 아라키가 문자를 이미지로 활용하는 걸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스탠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사부에서 제일 좋아하는 스탠드 저번 주에도 말했는데 킬러 퀸이라는 스탠드거든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읽은 부분보다 뒤에 나와서 더 읽고 그 스탠드들을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든 지금 다음 주에도 조조의 기만범을 이끌고 가려고 지금 아주 그냥 그거는 41권 안에 나옵니까? 나오죠.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한번 할 수 있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근데 저는 이거 4부부터 갑자기 봤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봤는데도 봤죠. 그 4부 시작 지점에 아까 얘기해줬지만 되게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래서 굳이 앞에 내용을 안 보더라도 대충 요런 내용이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그 일대 조조 얘는 뭐지? 라는 생각 얘는 왜 이렇게 20년 30년이 지나도 계속 사랑하는 사람 생기고 뭐지? 이런 생각 딱 들고 그거 이외에는 얘가 대충 이렇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줘서 되게 좋았고 작가의 실력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부터도 재밌는 스탠드를 질질 끌지 않고 바로 끊어줄 때 끊어주면서 에피소드별로 이렇게 잘 보여줘서 그 부분이 되게 좋았고 그리고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 이게 아마 유명하니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약간 처음 보시는 분들 제 방송을 들어주시던 분들은 이런 류의 만화 잘 안 보실 분들이니까 약간 이런 만화를 처음 보더라도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 뭐야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다 내려놓고 다 받아들이면서 보면 재밌다. 그쵸. 뭐 설정, 기획, 뭐 세상에 이런 게 어딨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이런 만화야. 이런 만화야라고 생각하면 그 설정이 다 기획이 맞아. 그 안에서는 다 맞아 들어가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머리를 놓아놓고 보면 확실히 재밌다. 그 재미는 제가 강력히 보장하는 바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게 중간중간 챕터에 나오는 그 일러스트들 있잖아요. 속표지. 그 그림들 되게 좋던데. 멋지죠. 멋진 일러스트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되게 힘주어 그리잖아요. 근데 그건 되게 커피숍에서 이렇게 고개 한 45도 꺾은 다음에 손에 힘 안 준 상태로 조조 포즈. 그런 식으로 막 그리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느낌을 잘 살려서 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콘티로 쓸 때 그런 그림 쓰시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저는 그 그림체도 되게 마음에 들었다. 그 그림체로도 만화를 한번 그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아까 좀 얘기했는데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조조가. 그 넷플릭스에만 있나요? 나왔어요. 넷플릭스에만 있어요. 그래요? 라프텔 이런 데는 없고? 라프텔에는 없고 6부 할 때부터 넷플릭스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6부는 완전 넷플릭스 독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어쩐지 그 위에 N 붙어 있더라. 넷플릭스 얼마 전에
해지는데 다시 해라. 하여튼 뭐 그래서 이거 애니메이션도 옆에 틀어놓고 보기도 괜찮으니까. 그리고 저는 나온 애니메이션 중에서는 4부를 제일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 OST부터 작화도 되게 깔끔한 편이고 4부가. 6부가 근데 사실 다 나온 게 아니고 3분의 1만 나와가지고 6부가 다 나오면 6부가 또 제일 좋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4부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고 3쿨 구성이라서 오프닝이 3개로 나뉘는데 그중에 마지막 오프닝 연출 중에 진짜 되게 센스 있는 부분이 있어서 조조를 좋아하는 친구들하고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4부는 사실 다른 부들에 비해서 덜 잔인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밥 먹으면서도 보거든요. 네. 밥 먹으면서도 봐가지고 성인수 작가님도 시간 나실 때마다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우리가 최대한 길게 하더라도 다음 주에 끝낼 생각은 있는 거죠? 다음 주 끝나야죠. 다음 주에 끝내려면 제가 만화책 41권까지는 보고 올 수 있어. 네. 그런데 거기다 애니메이션까지 보고 올 수는 없어. 아니, 애니는 그냥 보고 싶을 때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조조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4부 스토리를 아니까 네. 그걸 토대로 그냥 스토리를 알린 상태로는 뭐 일하면서 옆에 틀어놓으면 그냥 곁눈질로 그렇죠. 보면 볼 수 있는 거니까 스토리 집중 안 하고 봐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보면 되겠는데 넷플릭스를 다시 끊어야겠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다윈님 덕분에 저도 요새 네. 억지로도 조금 있어요. 억지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방송을 만들어야 되니까 안 보던 만화를 보게 되는데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평소에 안 보던 것들을 보게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건 전혀 다른 만화의 맛을 알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지점이 되게 좋고 제가 다음 주에는 그러면 조조 합시다. 다음 주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많이 남겨주세요. 끝나는 걸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조에 대해 생각이 4부 보신 분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알려주시면 우리가 방송 시작이나 끝쯤에 이제 댓글 같이 얘기를 하면서 조조 이야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또 혹시나 다른 것들 만화 좀 하다가 또 한번 해볼까 하면 뭐 조조 6부 이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오늘 다음 주까지 해서 끝내는 걸로 이제 합의 본 거예요. 더 이상 늘릴 수 없어.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조의 기묘한 모험 다음 주까지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준비한 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3월 10일 녹음되고 있는 만화클래식 오늘도 망가다 정다빈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는 또 조조의 기묘한 모험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